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 4장 질점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질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질점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질점계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질점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질점들을 한데 모아도 있는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뭐 재료도 어떤 부재 덩어리, 이런 덩어리가 있는 이런 네모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질점들이 다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유체, 유체의 어떤 오늘 관내 유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건데 그 안에서도 이 파티클들을 다 질점으로 모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사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집합적인 어떤 그런 모임 자체를 우리가 질점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점계를 배우는 이유는 질점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 이런 어떤 구조물의 어떤 질점계의 혼합적인 그런 강체에 대한 운동을 조금 접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체도 어떻게 보면 질점들의 집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질점들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강체들의 특징은 질점들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어떤 부재가 이렇게 길다란 막대에 대한 운동을 내가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두 점을 잡아가지고 강체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 점이 바로 양 끝단에 있는 점이 가장 심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재 자체가 변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R 벡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없는 R의 델타 R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델타 R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점계의 방정식은 요 강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질점계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은 만약 파티클이 이제 4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각 점들마다의 힘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걸리는 그 힘들이 다 존재를 하고 이 힘들이 만약에 거리가 일정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내용으로 붙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강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강체도 만약에 파티클들이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힘들을 이렇게 우리가 입력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힘들을 다 모았을 때는 한 가지의 와 두 가지의 힘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힘들을 다 포함시키고 나서 계산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병진 방향의 운동과 회전 방향의 운동, 즉 선형적인 힘과 그 다음에 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힘 두 가지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점계를 구성하고 있는 질점, 이 M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번째의 질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질량의 위치 벡터를 RI 벡터라고 하면은 질점계 전체의 질량의 중심 위치를 R이다. 그리고 이게 무게중심인 것처럼 질점계에서도 역시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을 R 벡터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MI의 R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게중심을 구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질량 M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M1의 R1 벡터, 그 다음에 M2의
R2 벡터,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이게 n번째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mn의 rn의 벡터까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질량 중심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식을 미분을 하면은 질점계의 중심의 속도랑 가속도를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v 벡터, 그 다음에 m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G를 보시면은 여기 R 벡터, 이렇게 중심이 R 벡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MV와 MA를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중심으로 나타내는 MA는 어떻게 보면은 각 파티클에 걸리는 그 힘을 다 모조리 더해주는 값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질점 하나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I고, 이 질점 하나에 대해서도 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력도 작용하겠고, 뭐 스프링이 달려있으면 스프링도 작용하겠고, 뭐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점 하나의 압력, 하나의 압력을 FI라고 했었을 때, FI라고 하는 것은 MIAI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을 다 더했을 때, 앞에서 구한 모든 질점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힘은 뭐냐면은 내력은 아니고 외력입니다. 외력. 바깥에서 걸리는 외력이고요. 이 파티클 간에 걸리는 이 뭐 만유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내력들이 있겠죠. 그죠? 전자기력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등등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력은 고려하지 않고요. 순수히 외부로부터의 질점에 가해지는 힘, 그걸 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밖에서 걸리는 외력의 합으로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질점계의 각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고정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질점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파티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한 고정점 5점이 있다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봤었을 때, 요렇게 각 걸리는 팔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위치라고 한번 위치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에 걸리는 위치 벡터, 거기에 각각에 걸리는 운동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렇게 운동량이 있을 겁니다. 운동량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운동량, 각각에 걸리는 그 운동량들과 그 다음에 R 벡터 들끼리 걸리는 요 두 개의 값을 외적을 하게 되면은, 그 외적을 하면 각 운동량이 발생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각 운동량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각 운동량을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양변에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운동량의 합을 미분을 하면은, 자, 미분은 앞에 거 미분 플러스 뒤에 거 미분이라고 그랬죠. 앞에 거 미분과 뒤에 거 미분. 그리고 그때 제가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RI 미분은 VI가 돼서 VI와 VI 그냥 같은 것들을 외적하게 되면 0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식만 이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MIA, AI는 이제 FI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토크들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크의 합이 된다. 즉 무슨 뜻이냐? 각 운동량의 합의 시간 변화율은 모든 토크의 합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이런 어떤 수술을 좀 밟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원점이 아니고 만약에 고정점, 뭐 고정점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질량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출발하는 그 G점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은 나중에 보시면은 강체의 회전 방정식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 방정식을 쓸 때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어 최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제어 최적을 유체역학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검사 최적, 제어 최적. 컨트롤 볼륨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봤을 때 검사 최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확인하는 그런 볼륨이기 때문에 검사 최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책은 제어 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쓰는 말이니까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어 최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공간을 잡습니다. 임의의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유체를 유체를 분석하는데 좀 용이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 속에 유체가 만약에 흐른다라고 하면은 그 유체의 일부분을 이렇게 공간을 잡는다. 그래서 공간을 잡아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약간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동력학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런 어떤 고체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고체 덩어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힘을 요렇게 주고 이동은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게 아니고 어떤 임의의 공간을 잡아서 유체가 들어오는 거, 유체가 나가는 것들을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어체적 기법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게 관점으로 따지면은 이게 라그랑지안 방법이고요. 라그랑지안 접근법이고요. 나중에 유체 역학을 배우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우리가 오일러리언이라는 접근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유체는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전부 다의 파티클들을 다 잡아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것과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바로 변하는 질점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검사 최적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동력학의 어떤 힘을 구할 때 그렇게도 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유체에서 또 배우실 텐데 유체 중에 하나의 종류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상태 유동이라는 유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는 유동을 정상상태 유동이라고 합니다. 흔히 정상상태라고 하면은 시간이랑 관계없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러갔건 시간이나 처음부터 상관이 없건, 그래서 요거를 정상상태 유동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에서 나오는 요 유동이 정상상태 유동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면은 제어체적 내에 일정한 지점의 속도가 굉장히 일정해진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뉴턴의 제2법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관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VA의 속도로 들어올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VB의 속도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같을 겁니다. 만약에 요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유동이 압축성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좀 따지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들어가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같다. 그래서 단순한 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임의로 충격력을 받겠죠.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충격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충격력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속도 크기가 바뀌든 방향이 바뀌든 어쨌든 바뀌기 때문에 충격량은 어디서든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자, 운동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운동량을 한번 보면은 자, 델타 M이랑 V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충격량이 운동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그냥 적분텀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F는 델타 T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양을 델타 M과
VB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일단 양변의 t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의 t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t를 0으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델타 t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극한을 따지면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m은 dmd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는 dmdt가 되고 유속의 속도의 차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원래는 f는 하면 ma가 되잖아요. 그렇죠? f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자, 충격량의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이제 힘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고체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dm과 dt 이렇게 되는 거고, v 이렇게 돼서 플러스 그 다음에 m의 dv d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유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거죠. 그렇죠? 요게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이고 앞에 있는 텀만 계산이 돼서 그런 질량이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변화에 따라서 힘이 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데 많이 쓰냐면은 엔진이나 팬이나 터빈 같은 경우에 이런 활용도를 좀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레이드의 어떤 그 일률이라든지 그런 힘이 걸리는 힘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의 어떤 단면이 되겠고요. 유동이 이렇게 V1으로 가서 V2로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V2로 가는 순간에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최대 일률이 내기 위한 속도 조건을 한번 구해봐라. 유량 조건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면은, 자,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 의해서, 자,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다 따져보겠습니다. 자, 근데 블레이드도 움직이기 때문에, 자,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들어오는 속도는 V가 빼져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델타 M은 V1의 마이너스 V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에 걸리는 충격력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임의의 방향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플러스의 F 벡터의 델타 T가 된다. 그리고 나가는 양은 델타 M의 V2 마이너스 V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충격량, 운동량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델타 T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델타 T로 나눈 후에 이거를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자, dmdt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와 y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x 성분과 y 성분. 자, 한쪽 방향은 x랑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른 한쪽은 세타만큼 각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방향으로는 두 개가 다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존재를 하고 충격력은 fx 그리고 투 부분 나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나가는 유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같다 보시면 되는데, 자, v2-v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속도 유량 같은 경우에는 v1과 v1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그냥 x 성분만 존재하는 v1의 마이너스 v로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fy 자, 그리고 y 성분의 힘은 요게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에 대한 그 속도가 0이어서 v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질량 변화는 유척학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요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의 a의 v1-v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fx와 fy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자,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률은
힘과 속도를 내적한 그런 최종 절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V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속도 V 벡터는 V의 I 벡터만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률의 최대값을 좌우하는 속도라고 하면은 속도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도로 미분을 해줘서 이 극값이 0이다. 그래서 극값을 0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V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은 V1이 나온다. 자, V1은 일률이 0이 되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가 아니고 최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값이 바로 최대값을 갖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대입을 해보시면은 Pmax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량이 감소하는 질점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켓 추진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자유물체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연료가 굉장히 많은 무게가 꽤 심한 그런 연료가 있다라고 해봤을 때 그 연료를 분사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일체형으로 있다가 이렇게 추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력이 한번 연료 분사에 대한 충격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사를 완료를 딱 하면은 어떤 V는 델타 V만큼의 어떤 속도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가 분사된 그 량은 VA로 떨어져서 조금 늦게 속도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리되기 전과 분리된 후 난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을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M과 V를 그냥 곱해주고요. 그냥 충격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충격량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연료 분사에 대한 운동량과 그 다음에 연료를 뺀 나머지의 로켓에 가 걸리는 무게로 우리가 운동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료 분사의 운동량, 그 다음에 로켓 추진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켓 추진의 운동량을 전개해 보니까는 델타 M과 델타 V를 곱해주는 그런 텀이 있는데 0에 굉장히 가깝겠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작은 수와 굉장히 작은 수가 곱하면은 너무나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텀을 무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F는 델타 T고 델타 M의 VA-V고 그 다음에 M의 V가 되겠죠. 자, 이때의 연료 분사 속도. 자, 분사 속도라고 하는 것은 VA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를 VAV로 이렇게 빼줘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텀을 우리가 U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U. 자, 그래서 가정을 했었을 때 델타 T를 나누어서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MA라고 하는 요 식 자체 요 로켓 추진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의 dmdt u가 되는 거고 플러스 f. 자, 플러스 f라고 하는 것은 중력입니다. 외력. 외력이 되겠죠. 그렇죠? 외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mdt의 u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추진력입니다. 로켓 추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초기 질량이 m0고 초당 q의 질량의 상대 속도가 u로 분사되는 로켓의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뭐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질량은 이렇게 바뀌겠고요. 자, 아까 구했었던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서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F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g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dmdt라고 하는 것은 q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v를 제외한 나머지를 넘겨서 델타 t로 적분을 해서 쭉 계산해 주면은 v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이라는 그런 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질점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강체의 운동학부터 시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